조리원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기준을 잡고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진료보는 병원에서 이제 슬슬 조리원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벌써 산후조리원을 알아봐야 하는지 몰랐는데 자리가 없다고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료보는 병원에 연계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이 같은 건물에 있길래 경험상 한번 가보자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일단 진료보는 병원에서 분만도 할 예정이라 같은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있다면 이동이 편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리원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 첫 느낌은 마치 호텔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어떤 타입으로 방문할 것인지, 며칠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방의 크기가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가격은 높아졌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의 가격은 256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만 병원이라서 할인을 받아서 2주를 이용하면은 456만 원이었어요. 비교 대상이 없이 들었을 조리원 비용이었는데 진짜 혹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진료 때 와서 다시 상담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자리가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에 특히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영업에 넘어갈 뻔했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리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여러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결정하는 기준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거리, 병원이 연계되어 있는지, 식사, 마사지, 신생아 케어, 그 외 서비스 등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결정한 것들을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리입니다. 조리원은 대체적으로 집, 그다음에 남편 회사, 아니면 병원 중에 어디와 가까운 곳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집이 가까우면 남편이 이제 좀 필요할 때 자주 오갈 수가 있고, 남편 회사랑 가까우면 이제 남편이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병원이랑 가까우면 이제 저나 이제 아기가 이제 진료를 봐야 한다 하면은 가기가 쉽습니다. 조리원은 이제 산모랑 신생아 위주로 케어가 하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짐을 다 싸고 올 거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남편이 오기보다는 쿠팡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주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남편이 자주 안 와도 되니까 집이랑 남편이랑 가까울 필요는 없겠구나 해서 약간 우선순위를 밀려놨어요. 두 번째 식사는 이제 식사 퀄리티가 어떤지, 아니면 배식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조리원 식사는 대부분 저염으로 해서 이렇게 좀 슴슴하게 차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배식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뷔페식으로 다른 산모들이랑 같이 먹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 방에다가 이제 식사를 가져다 주시면은 이제 혼자 먹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라 가지고 뭐든 남이 차려주면 다 맛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식사 퀄리티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는 혼자 조용히 식사 시간에 먹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혼자 먹는 스타일로 정했어요. 세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수유 또는 단유를 위한 이제 가슴 마사지, 전신 이제 그 산모의 회복을 위한 전신 마사지가 있어요. 가슴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나 일단 조리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돈을 내야 해주는 곳도 있고 수시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모유 수유를 시도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제 가슴을 봐주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슴 마사지가 좀 후기가 좋은 그런 조리원으로 가고 싶었어요. 네 번째는 신생아 케어예요. 소아과 의사가 회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아이 한 명당 케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그 인원이 주 야간이 같은지, 그리고 아이의 단독캠이 있는지 이런 등을 보더라고요. 저도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 한 명당 한 3, 4명 정도 케어하는 인원, 그리고 주야간도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이를 위한 단독캠, 제가 방에서 수시로 볼 수 있거나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막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캠이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5번째로는 차량 픽업이에요. 아마 이 기준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실 거긴 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조리원으로 갈 때 택시를 아무래도 타고 갔어야 됐는데 이왕이면 택시보다는 조리원 차량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차량 지원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 것도 있습니다. 6번째로는 교육이에요. 교육, 모욕, 재우기, 수유 등 아기 케어 관련된 교육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남편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있는 날은 남편이 연차를 쓰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같이 교육 받는 게 좋겠다. 저 혼자 아는 것보다는 같이 아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고, 여기는 이제 아빠를 위한 1대1 모욕 교육이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조리원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기준을 잡고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 두 번째로는 마사지, 세 번째로는 차량 픽업이었어요. 가격은 이제 300 초중반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후기가 좋은 곳, 그 다음에 차량 픽업이 가능한 곳,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찾아서 저희가 서치를 해가지고 정했던 조리원이고요. 제가 초산이라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조건 조리원을 예약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연만 준비하신 분들은 언제 출산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조리원을 예약한다고 해도 제가 분만하고 병원에 퇴원하고 조리원에 들어갈 때 방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집이나 그렇게 대기를 하고 다른 타입의 방에 일단 가 있다가 지내다가 다시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 변수가 생긴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겠구나라는 거는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조리원을 선택을 일단 했고요. 제 의견을 정답은 아니지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각자 잘 맞는 조리원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아주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